수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달도 여러분들에게 오픽 AL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줄 해커스 오픽 장종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픽 AL이라는 점수 받기 너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지름길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 전에 잠깐만, 우리가 여러분 길을 찾으려면 지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위에 보시면 해커스에서 만든 오픽 시험 최신 경향 분석집이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 바로 위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딱 보시고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받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오픽 AL로 가보도록 할 테니까. 받아오셨어요? 자,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픽 시험 문제는 제가 이제 입이 아프도록 말을 하고 있어요. 4년째 말을 하고 있는데 총 15문제가 나올 거예요. 4년째 바뀌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한결같아요. 오픽 문제는 무조건 15문제고 특징을 조금 살펴보자면 각 주제별로 3개씩 튀어나온다. 몇 개씩 튀어나온다 문제가 3개씩 출제가 된다라는 점이 이제 포인트고, 오늘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다루면 여러분들 힘들다고 바로 끌 거잖아요. 맞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아셔야 되는 문제들, 오늘은 저랑 걷기 조깅 문제 한번 다뤄볼 거고 공원 예약 관련 롤플레이 문제를 다룰 거고 마지막으로 조금 고난도 문제, 인터넷 문제를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달 문제를 제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만큼 문제를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이 오픽 AL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깅하기 편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픽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내가 조깅을 좋아해요 라고 클릭을 하는 순간 나온다라는 거예요. 클릭을 안 하면 안 나올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조깅하기를 걷기를 같이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조깅하기랑 걷기랑 같이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 2가지 주제를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 하나하나 선택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대부분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 문제 유형은 요거겠죠. 조깅을 좋아하는 이유, 조깅하는 루틴, 안전 예방책, 조깅 관련 경험, 다른 운동과 비교해봐. 이게 조금 고난도 문제, 보통 이제 레벨 한 5 정도에 나오는 문제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전부 다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관 주제를 잡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맞죠? 그러니까 오픽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암기를 잘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사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거는 안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 그거 2개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드시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만 전달을 잘해도 점수를 잘 주는 시험이에요. 회화 시험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조깅을 하는 루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Where and how often do you go jogging? 야, 어디로 가고 얼마나 자주 조깅하러 가니? How do you feel after jogging? 조깅 끝나고 나서 어떻게 느껴?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원하는 게 감정에 대한 묘사예요. 사실 묘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즉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깅하고 피곤하다라고 말해도 정답이고 내가 조깅하고 상쾌하다라고 말해도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정해진 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인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잡을 때는 기회가 된다면 공원 관련 혹은 음악 관련 주제들이랑 같이 결합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설문조사들이랑 엮으면 엮을수록 여러분들 답변하시기 편하니까요. 자, 쭉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쳤는데 계속 IH가 나온다. 그럼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문장으로 말을 하는가. 자, 여러분 소리내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읽었어요? 자, 읽으실 때 People should find happiness in the little things.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이건 그냥 읽은 거고 소리를 내서 내가 말하듯이 좀 하셔야 되거든요. People should find happiness in the little things.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전달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전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포인트. 문장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문장에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쉬지 않고 말을 하셔야 돼요. People should find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눈으로 쭉 보시고 People should find happiness 여기까지는 쉬지 않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 문장으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주어랑 이제 동사가 있는데 주어 말하고 싶거나 동사 말하고 싶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거기까지는 쭉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여러분 너무 길다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 중에서 내 입에 잘 달라붙는 문장들만 잘 기억해봐요. 다 말하면 더 좋겠지만. 에이바, 일단 에바한테 말을 거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계속 거세요.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There's my favorite park near my place. 우리 집 근처에 내가 짱 좋아하는 공원이 있네요. 나중에 공원 가기 문제랑 접목시킬 수 있겠네요. Seoul Forest is the best place to enjoy my leisure time. 서울 공원 맞죠? 서울숲이라는 거예요. 서울숲이 완벽한 장소입니다. 내가 뭐 하기에 투부정사 써먹었네요. 내가 이제 조금 내 여가 시간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예요. 나중에 음악 감상과 관련해서 또 써먹어도 되겠죠. 음악 감상하러 가는 곳이 서울 포레스트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니까. 제가 지난달에 1월달 오픽 총평에서 알려드렸던 거예요. Not surprisingly, 놀라울 것도 없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추임새예요. 야, 놀랄 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I go jogging there and get some fresh air. 가가지고 조금 상쾌한 공기도 이제 맞고 내가 조깅을 하러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깅하는 장소는 이곳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공원에 대한 묘사 조금 더 해볼게요. There are gorgeous fountains and walking trails at the park. 굉장히 멋진 분수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walking trail. 여러분 이제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It has a peaceful lake. 맞죠? 굉장히 평화로운 호수도 있고요. With various plants. 굉장히 많은 식물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On weekend 여러분들 요거 동그라미 쳐두시고 주말이라고 옆에 적어두세요. 돌발 문제 중에 주말 문제가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에바가 한 번씩 야, 너 주말에 뭐 하냐? 라고 물어보면 주말에 나는 공원에 조깅하러 간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발 문제 나오면 주말 문제 중에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잡으시면 돼요. 주말에 뭐 하니? I go jogging with my friend. 내 친구랑 조깅을 하러 가는데 주말에요. 아, 멋진 표현 나왔네요. Bumming around and staying at home. 이게 무슨 뜻이냐? Bumming around, 뒹굴거리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뒹굴거리면서 그냥 이제 조금 집에 머무르는 게 make me chubby, 나를 통통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돼요. 이렇게 비생물 주어들을 가지고 오고 동명사 주어들을 좀 써줘야지 아, 이 사람이 좀 문장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After jogging, 조깅이 끝나고 나서요. I feel much more energetic and relaxed. 내가 굉장히 기운이 넘치면서 편안해진다라고 내 감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를 묘사한다고? 감정 묘사.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감정 묘사. Jogging with my dog at the park is my number one stress reliever. 제가 놀라운 관계를 알려줄까요? 조깅을 강아지랑 함께 간다. 이게 뭐냐? 나중에 집안일 문제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뭐에 써먹는다고요? 집안일 적어두시고요. 네, 이거 전자칠판이라 잘 안 적혀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 필기를 잘하거든요. 전자칠판이라 힘드네요. 집안일 돌발 문제가 나왔을 때 너 집안일 뭐해?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에이 선생님 그게 무슨 집안일이에요? 왜? 집에 강아지랑 놀다가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집안일이지. 돌발 문제 잡으시면 돼요. To sum up, 마무리하자면 That's my jogging routine. 이게 바로 나의 조깅 루틴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조깅을 하는 방법에 대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루틴 문제를 잡으실 때 중요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시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시제를 굉장히 단순 시제, 현재 시제로 맞춰가지고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제거든요. 반복되는 습관이나 여러분 불변한 진리는 모두 현재 시제를 쓰죠. 그러니까 루틴은 무조건 이제 현재 시제를 잡아달라. 이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쭉 한번 저랑 분석을 해봤는데 선생님 제가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거 시험장 하면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스피킹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컨텐츠를 새기는 거예요. 제가 보여줄게요. 지울게요. 쌤, 이 답 지우면 어떡해요? 잘 봐요. 자, 여러분들 조깅을 하는 루틴 일단 어디 가서 조깅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favorite park에서 안 해? 거기가 어딘데요? 서울공원이요. 서울공원 보면 여러분 뭐 있어요? 분수도 있고 따라서 걸을 수 있는 도로도 있네. 맞죠? 너무 좋다.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너무나 예쁜 호수도 있고. 근데 이거 언제 가요? 주말에 가야지. 우리 평일에도 바쁘니까. 맞죠? 그런데 내가 보통 이제 주말에 이렇게 조깅을 안 가면 집에서 뒹굴거리거나 집에 있잖아요. 그럼 살이 또 찌니까.
근데 조깅을 하고 나면 좀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조깅 갈 때 친구랑도 가고 강아지랑도 같이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좀 쭉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연상법이에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스피킹에 접근을 하실 때 암기법으로 접근을 하세요. 암기 같은 것들은 여러분 문법 공부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겠지만 스피킹은 암기한다고 기계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상시켜서 컨텐츠를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픽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잘 들어요. 집중하세요.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꺼내고 나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툭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공원 이름 뭐예요? 툭 바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 공원의 특징이 뭐예요? 툭툭 바로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배웠던 이야기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점수가 훨씬 잘 나와요. 거기서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배웠던 걸 얘기하고 나오세요. 연상법으로 컨텐츠를 쭉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장들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조깅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영어로 쭉 보면 Do you have any memorable experience while jogging? 이렇게 물어봤다 맞죠? memorable이라고 experience 요 단어 두 개가 나왔다. 요거 자체가 일단 무슨 시제를 쓰라는 거예요. 대놓고 이건 과거 시제 쓰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현재 시제 위주로 써야 되죠. 지금은 이제 과거 시제 위주로 써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추억 관련 문제는 보통 시험장 가서 3개에서 4문제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즉 보통 각 주제별로 1개씩은 나오니까 꼭 기억에 남는 추억 많이 준비해서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고 보통 이제 연관 주제를 제가 좀 잡아보시면 뭐 가족과의 시간을 보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 하면 요거랑 이제 연관 지어서 말하면 되고 야, 휴가철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어? 연관 지으시면 되고 명절에 내가 조깅했다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라고 연관시키시면 돼요. 오픽은 1부터 끝까지 연관되는 것들로 해야지 조금 답변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잡으러 가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IH에서 AA를 한 번에 달성하는 방법 자체 포인트 두 번째는 강세를 잡으시는 거예요. 강세. 이 문장 한번 쭉 읽어볼까요? On weekends I go jogging with my friends. 어때요? 내가 말하는 느낌이 안 나죠? 근데 제가 말하는 느낌이 나게 한번 해볼게요. On weekends I go jogging with my friends. You know, like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강세를 잡으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이게 보통 제가 강세 잡으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좀 편할 거예요. 형용사, 명사, 동사. 그래서 형, 명, 동. 요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강세 줄 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영어로 말할 때 보면 딱딱하게 말한다고 점수를 잘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딱딱하고 어렵고 완전 고차원적인 문장을 쓴다고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분들 중에서 관계대명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안 나오면 굳이 억지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만들 때 형용사, 명사, 동사 위주로 강세 주고 말하는 거 잊지 마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했죠. 어차피 이거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저도 못 외웠으니까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쭉 따라오세요. 영화 보듯이 갑니다. 에바야, 말을 계속 거세요. This question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questions I've been asked. 내가 받았던 질문들 중에 가장 재밌는 질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건 그냥 포장지예요. 내가 영어 잘해 보이기 위해서 처음에 쓰는 거예요. 사람 심리상 보통 이제 누가 영어로 말을 하면 처음에 굉장히 기담아 듣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하나 궁금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영어 잘한 척을 좀 초반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본 게임 들어가 볼게요. There are various community festivals and events. 요거 이제 포인트 한 개 나왔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페스티벌이랑 이벤트라고 말했으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축제라든지 보통 행사들이 좀 많다라고 말을 하네요. Last time I went to Seoul Jogging Festival. 내가 서울 조깅 페스티벌에 갔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선생님 이거 진짜 있는 축제예요? 몰라요. 상관없으니까요. 맞죠? 있으면 좋겠다. I remember the time when I saw a deer and rabbits there. 여러분 뭐 봤어요? 진짜 사슴이랑 여러분들이 토끼를 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쌤 진짜 봤냐고요? 여러분 오픽 시험 한두 번 치십니까? 그런 거짓말들도 괜찮으니까 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계속 갑니다.
It surprised me a lot. 나를 엄청 놀라게 했어요. 맞죠? 비생물 주어를 먼저 가지고 왔네요. 맞죠? 여러분 순간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보통 I라는 문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I was surprised by 막 이런 걸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한숨 돌리시고 이제 비생물 주어를 먼저 주어로 가지고 와봐요. At the very moment, at that very moment, 그 순간에 나를 엄청 놀라게 했다라고 말하고 as an animal lover,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I have a soft spot for animals. soft spot for 동그라미 쳐두시고 마음 약한 부분이 있다. 즉, 내가 동물만 보면 진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너무 좋아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They were so small, adorable, and lovely. 이런 여러분 형용사들 있죠. 이런 거는 감정을 넣어서 해줘야 돼. 이런 거 하실 때 절대 여러분 AI처럼 They were so small, adorable, lovely 이런 거 하지 마시고 They were so small, adorable, and lovely. I love it.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감탄을 하면서. But I heard, 내가 들었는데요. Feeding wild animals is generally bad idea. 아하, 내가 듣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좀 야생동물들 먹이주는 게 동명사 주어가 나왔네요. 단수가 딱 나오면서 아주 나쁜 아이디어다라고 말을 했어요. Then I just took a picture. 그냥 사진이나 찍었어요. 걔들 사진이나 찍어줬고 and let them go. 그들이 가게 좀 냅뒀어요. 작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특히 사슴이나 이렇게 토끼들은요. Anyway, 어쨌거나 this is my most memorable jogging experience. 결론 이거네요. 내가 기억에 남는 조깅 경험은 축제에 놀러 갔다가 사슴과 동물들을 봤다. 이게 기억에 남는 경험인데 여러분 요거 문장들 싹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촥 쪼개볼게요. 일단 이 질문 너무 재밌다. Most interesting question이다. 에바한테 슬쩍 얘기해주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이렇게 축제나 이벤트가 많은데 여러분 최근에 어디 갔어요? 서울 조깅 축제에 갔다 맞죠? 서울 조깅 축제 갔다 뭐 봤어요? 이제 사슴이랑 여러분 이렇게 이제 토끼들을 봤는데 처음에 너무 놀랐죠.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먹이를 주려고 했는데 안 좋은 습관이라서 안 했다. 안 좋은 생각이라서. 그래서 뭐 했냐면 사진만 찍었어요. 사진 찍고 보내줬는데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 머릿속으로 쭉 연상법으로 공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라든지 소설책을 보고 나면 머릿속에 줄거리가 기억에 남죠. 그것처럼 머릿속에 줄거리부터 먼저 넣으세요. 시험장 가서 영작과 영어 말하기를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말고 영작은 여러분 이렇게 콘텐츠를 미리 끝내두시고 시험장 가서 말하기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해뒀으면 좋겠고 몇 가지만 잡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제 축제, 페스티벌이나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옆에 적으세요. 자, 제가 필기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된다. 돌발 문제 중에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축제, 행사. 여러분 저 원래 필기 잘하거든요. 이게 어렵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돌발 문제 중에 축제 문제나 행사 문제가 나왔을 때 요 경험을 또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바가 물어봐요. 야, 너희 동네에서 잘 나가는 축제 뭐 있어? 요거 서울 조깅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요거 하시면 되고 야, 계절마다 하는 행사 하나만 얘기해봐. 봄에 이거 서울 조깅 페스티벌 하는데요. 참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써먹기 좋기 때문에 요거 꼭 연습하시고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조깅하기 관련 질문을 공략을 잘 하시려면 우선 걷기 관련 질문이랑 함께 공부하셔야지 일석이조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비생물 주어를 항상 가지고 오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I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냥 뭐 그것 혹은 뭐 하는 것 혹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명사조를 좀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좀 다양한 주제들이랑 결합시키셔야 돼요. 돌발 문제 중에 야, 너 휴가 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축제 갔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야, 너 기억에 남 축제 뭐 있어? 조깅 축제 갔어. 친구랑 약속 잡으면 뭐 해? 나 조깅하러 가는데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점. 게다가 구어체 문장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구어체 문장이라 하면 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so many people, many people 이런 거 하지 말고 jammed with people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완전 꽉꽉 차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어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파트 1 설명이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픽을 공부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일반 주제, 이렇게 파트 1에서 다뤘던 문제를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부터 조금 더 중요한 파트 2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점수 잡는 해커스